요거 그 투자 레터 토요일 날 그 네. 투자자분들한테 보내주신 게 이번에도 한 20페이지 되던데 요 내용을 보니까 네. S&P 500 지수 향후 3년에서 5년간 적어도 60%, 3년에서 5년간 많게는 100% 가까이도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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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지금까지 뭐 물론 이제 말씀해주셨던 논리적 근거들이 거기에 이제 담겨 있겠지만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예. 기업의 이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기업의 이익이 지금 미국의 S&P 500 기업들의 ROE가 19% 이상이 나오고, 네. 미국의 나스닥의 ROE가 23%가 나오고, 다우존스가 또 21%가 나오고, 네. 지금 평균 20%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그러면 예, 평균이 20% 넘는다는. 만약에 그 ROE가 없어지지만 않으면 예. 매년 20%를 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3년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 복리로 계산해야 네. 되는데.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ROE가 이익이 안 는다고 칩시다. 네. 전혀 늘지가 않는다고 칩시다. 예, 그러니까 예. 마진이 전혀 아무것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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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ROE가 20%라는 것은 배당을 갖다가 하나도 안 하면 북발류가 20%로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ROE는 떨어지겠죠. 네. 그죠? 그 다음에는 네, 또 네, 떨어지고. 네, 네,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아무것도 변화가 없고 그냥 버는 족족 다 배당해버려요. 네. 그러면은 북발류는 그대로 변한 게 없겠죠? 그렇죠. 근데 20%씩 내요, 20%씩. 또 그러면- 미국 기업들은 그 배당으로 이제 잘 하니까. 그러면 20% 더하기 20% 더하기 20%는 60%라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최소 20%에 아하. 최소 60%의 3년 동안 이익을 낼 수 있다. 아. 그렇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계속 이익이 올라간다. 이익에서 ROE를 계속 높일 수 있다. 뭔가 네. 성장이 있고, 왜냐하면 GDP는 늘어나고, 그죠? 기업들은 계속 괜찮고, 그렇다면은 그것보다 더 높게 나올 거니까. 네. 왜냐하면 북발류가 늘어났는 데다가 거기에 20%면 네. 뭔가 더 많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100%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3년 내지 5년 동안에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날 거다라는 이유는 그런 건데, 네.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겠죠. 결국 금리가 어떻게 될 거고,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하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상승을 해서 마진 축소가 얼마나 일어날 수도 있는지, 네. 또는 반대로 예. 얼마나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하고 경기가 좋고 펀디멘탈이 더 좋아질 수 있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 연간 뭐 여태까지는 2%대였는데 3%대로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네. 그럼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자는 건데, 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넘어갔고, 그 경기 회복 넘어가서에 벌어들이는 지금 ROE가 그 정도면, 네. 네, 우리는 기대를 좀 많이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여태까지 많이 올랐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네. 테이퍼링에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시다 보니까 지금 공포와 탐욕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30에 와 있단 말이죠. 예. 그만큼 불안해 하시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상승이 안 하는 구간이 좀 이어지면 네. 또 다시 사고 되죠. 싶어지는 예. 욕구가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시면 이렇게 좀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연초 대비해서 계속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제는 조금만 더 지나면 오르고 싶은 욕구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공포와 탐욕 지수 저거는 CNBC인가요? 어디에서 이제 매일 발표를 하게 되죠. 네. 자, 그다음에 과거에도 골디락스 구간이 일어났었을 때 네. 얼마나 올랐는지 보시면은 10년 동안에 400% S&P. 그죠? 나스닥이 또 10년 이상 동안에 677%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연간 복리로 환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S&P는 16%, 연 16%.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연 21% 나와요. 네. 어마무지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앞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에 S&P가 60에서 100%, 네. 나스닥은 그것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허망된 꿈은 아닌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과거에 이것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PBR이라고 하는 것, 자기 자본 대비해서 몇 배의 거래가 돼야 되는 게 적절하냐라고 하는 것은 ROE가 얼마나 높고, 네. 그죠? 그 다음에 금리, 10년 국채 금리가 얼마나 낮고에 따라서 그 두 가지 숫자의 차이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PBR은 높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고, 네.
그래서 계산해 보면 지금 저점 대비해서 530%, 540% 정도 올랐는데 이게 지금 사이클이 2009년부터 네. 시작해서 전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끝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1000% 이상 오르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 현재의 갭, 아까 말씀드렸던 ROE 빼기 리스크 프리 레이트이 옛날보다 거의 1.5배 이상인데 훨씬 더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는데 왜 PBR이 5배도 안 되는 수준에서 끝날 거라 생각하냐 이거죠. 저는 이 PBR이 8배까지 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PBR로요? 예. 과거보다는 그만큼 갭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아졌기 때문에 PBR을 보는 관점도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그렇죠. 차원에서. 예. 그래서 볼게요. 여기 보시죠. S&P 500의 ROE가 20%, 19.67, 19.66 이런 숫자가 나오죠. 이게 S&P 500입니다. 조금 글자가 작기는 한데. 네. 그다음에 다우존스의 ROE가 26%, 23.4, 22.9 나오죠. 22.9는 이제 23년 정도, 예. 21년 기준으로는 한 26.09% 정도. 그다음에 나스닥 보시면은 23.79, 22.6, 22.8 이런 ROE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제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 이야, 이게 참 그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30개, 50개, 뭐 100개 이 기업들의 평균 ROE가 이 정도 나온다는 게 100개가 넘죠. 예, 대단한. 다우존스는 30개지만 30개. S&P는 500개고 500개. 그다음에 나스닥은 뭐 거의 이건 나스닥 100 기준이 아니라 아니, 이건 전체. 나스닥 100을 하면 27%, 와, 28% 막 이렇게 나옵니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그래서 그 금요일 날 시장이 미국 시장이 빠졌고,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선물을 막 떨어뜨리는 척했지만 네. 결국 밤에 가니까 또 바로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미국 투자자들은 굉장히 해피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미국 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뉴스는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한 1년 넘게. 그렇습니다. 계속 이제 금리에 깜짝깜짝 놀라도 어느새 지켜보면은 또 나스닥은 이제 사상 최고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물론 이제 성장주 좋아하시는 거 이제 다들 아실 테니까. 근데 이제 성장주가 작년에도 먼저 가 있었고 성장주 잠깐 쉴 때 경기 민감주들 확 한번 이제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거는 어떤 좀 추세적인 그림으로 보세요? 아니면 조금 일시적인 갭매우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경기 민감주라는 데피니션도 그렇고요. 좀 어려워요. 성장주를 경기 민감주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성장주가 있는 거고, 경기 민감주 중에도 가치주가 있는 거고. 우리가 보통 성장주냐 가치주냐로 구분할 수 있어도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라고 구분하는 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왜 반도체가 성장주죠? 근데 반도체가 경기 민감하지 않아요? 가장 시크하죠. 약간 사이클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것들 아닐까요? 뭐 그래서 데피니션을 그러니까 정의를 다르게 보셔야죠.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건 정의가 딱 있어요. 그죠?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성장주라 하면 그죠? 그다음에 PBR과 PER이 높고 뭐 그런 회사들을 성장주라고 하고 가치주는 낮은 PBR, PER이고 ROE는 좀 낮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정확하게 어쨌든 낮은 배당을 많이 하는 뭐 이런 쪽을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분은 가능한데 경기 민감주 중에서 배당을 작게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경기 민감주의 데피니션은 경기와 연결이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가치주 대 성장주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근데 경기 민감주는 당연히 지금 상승 일시적이 아니죠. 왜? 지금 경기 침체에서 경기 회복으로 갔고 말 그대로 이제 골디락스 구간을 이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경기가 계속 매년 2%씩 2.5%씩 증가를 할 건데 그럼 관련돼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찾아내면 되는 거죠. 경기 민감한데 돈을 잘 버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하반기 투자 전략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성장주나 가치주나 구분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장주 7, 가치주 3. 그다음에 선진국 7, 신흥국 3. 거기에 안에 있는 정의에 맞춰서. 요 지지난주에 보여주신 거랑 같은 거죠? 비율은. 근데 여기다가 경기 민감주 비중은 절대적으로 절반 이상 가져가셔야죠.
절반 이상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주 안에도 경기민감주가 있고 가치주 안에도 경기민감주가 있고. 사실 애플도 경기민감주 아닙니까? 경기에 따라서 뭐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애플이 성장주냐 가치주냐고 했었을 때 저는 이게 또 따질 별 가치주거든요. 의미는 없는. 왜 배당을 많이 하니까. 아 그렇죠. 또 뭐 애플은 뭐 다네 성장주 가치주.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경기민감주의 시대는 끝났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경기민감주는 당연히 들고 가셔야죠. 네. 그 다음에 경기가 아주 침체로 다시 갈 거냐. 뭐 금리가 최근에 이제 빠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빠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아 이거 고용 시장이 정상 안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고용 시장이 안 좋으면은 앞으로 성장률이 또 떨어질 거 아니냐. 네. 지금은 일시적으로 보복 소비가 일어나니까 좋아졌는데 네. 좀 지나면 또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경기 안 좋아지겠네. 그러면 우리 그냥 성장주만 다 사고 아무것도 다 하지 말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여태까지는 계속 뭐 경기 민감주 뭐 계속 경기가 굉장히 너무 화랑이 될 것 같고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쪽 산업재 막 이런 게 사자라고 했다가 이제 금리가 빠지니까 그러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성장주만 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숫자를 보면 그래요. 은행권의 총 여신 증가율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은행의 여신 증가율이 4.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신이라는 건 신용을 내어준 것, 즉 대출이라고 이해하시면 대출 됩니다. 플러스 알파 여러 가지. 이게 GDP 성장률에 극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땐 과열이죠. 근데 다시 내려와서 옛날 수준 정도, 여기 옛날 평균이잖아요, 이게. 이게 언제냐면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 이때예요. 요 수준으로 쭉 가면 골디락스예요. 대출 증가율이 연간 5% 정도 이어지면 이게 5%거든요, 이 점선이. 이 5%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가면 결국 골디락스예요. 왜? 4%의 성장률이니까. 자, 뭐냐? 이런 거예요. 경제 성장률 2%, 인플레이션 2%, 두 개 더하면 4%. 그게 여신 증가율 4%, 5%하고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4에서 5%잖아요. 그럼 계속 근데 만약에 이 숫자가 확 떨어져 가지고 이런 숫자가 나왔다. 마이너스가 나오거나 뭐 왕창 떨어진다. 자, 이러면 경기 침체로 가요. 그게 아니고 또 이게 대출이 확 늘어나서 이런 숫자가 막 나온다. 그러면 이 경기 과열인 거죠. 그게 아니라 여신 증가율이 매년 5%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딱 골디락스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큰 걱정 안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인데 코로나를 제외한 베이스 이펙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 2020년 초에는 3%대로 높아졌었어. 걱정했었어야 돼. 근데 계속 또 떨어져서 안정이 됐고 계속 2%대고 여기도 보시면 올라가고는 있으나 아직도 2% 미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 그걸 제외하고 나면 정말 딱 만족스러운 2%대 인플레이션이다. 여기에 딱 만족스러운 여신 증가율 5%대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뭐 줄로 그어놓은 자로 그어놓은 자를 대고 줄로 줄을 그어놓은 그런 시대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장주는 뭐 당연히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걸 테고 앞에서도 비중을 보여주신 것처럼 뭐 6대4 혹은 7대3 정도로 성장주는 더 많이 가져가자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자, 성장주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핵심은 성장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아무리 못 가져가더라도 60% 이상은 성장주를 가져가셔야 된다. 아까 경기 민감주를 적어도 50% 이상 가져가야 된다. 그게 두 가지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주도 많이 가져가셔야 되고 경기 민감주도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성장주를 왜 많이 가져가야 되냐면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닷컴 버블 구간에 성장주 많이 가져가야지 퍼포먼스가 좋았을 거고 산업재 버블 때는 가치주를 많이 가져갔어야 되는 거고 그냥 골디락스에서는 또 성장주였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 살짝 올라온 걸 보고 가치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옛날에 평균으로 계산하면 위로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를 많이 들고 가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그냥 원자재 다 사자. 뭐 경기 민감주만 다 사자.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게 일시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정말
베스트는 아마 옆으로 가는 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지금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네. 내용인데 최근에는 어쨌든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갔던 적이 있죠. 지난 3, 4개월 동안. 예. 예. 그 이유는 뭐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가치주들이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이유가 경기가 회복하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장주 가치주 로테이션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경기가 빗자형으로 회복하면서 예. 경기 민감주의 이익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성장주의 이익 증가율은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인 거죠. 네. 높은데도 예. 워낙 그 경기 민감주들의 이익 증가율이 훨씬 높았으니까.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이 어떤 인식의 변화, 그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따른 이익 증가 가속화가 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기대치가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할인율이 높아졌고 현금 흐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이 결국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했는데 네.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나타난 현상은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안정적인 모습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회복을 하지만 경기가 뭐 아주 화랑이 아니라 네. 적절한 수준으로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성장주든 가치주든 간에 그냥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들을 사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니라 디플레이션 시대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명목 GDP 성장률이 4, 5%가 나오는 게 아니고 훨씬 낮을 거다. 그러면 결국은 성장주랑 혁신 주도주가 더 많이 간다라고 네. 얘기를 해요. 예. 저는 이쪽처럼 성장주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닥한 버블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시장에서는 너무 또 산업재 버블 시대를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요. 제일 근처였으니까. 네. 저는 딱 다시 한 번의 골디락스 구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도 가고 가치주도 가는데 네. 대신에 성장주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야 된다. 이 정도인 거고 지금 현재 성장주를 버릴 수 없는 이유는 결국 이 IT 기업들이 제일 미국이 좋은데 네. IT 기업들의 이익 돈 벌어들이는 속도 ROIC라고 하죠. 자본 투여 대비해서 지금 너무나 높다라는 거고 네. 어떠한 산업보다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가치를 많이 쳐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ROIC하고 WACC는 이제 지지난주 콘텐츠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해주셨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성장주냐 경기 민감주냐 가치주냐 뭐 계속 논란을 해봤자 네. 이거는 그냥 탁상공론이고 우리는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그죠? 금리 대비해서 얘네들이 필요한 코스트 대비해서 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 벌어들이는 수준이 현재 PBR보다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면 네.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떠한 PBR이든 네. 그게 1배든 2배든 3배든 5배든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어들이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적정 가치 대비해서 네. 그래서 그게 성장주일 수도 있고 가치주일 수 있고 경기 민감주일 수 있고 뭐 배당주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으나 네. 계속해서 종목 선별을 잘하자. 이게 지금 핵심이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1.5%까지 올리더라도 미국채 금리가 10년물이 2.5%까지 오르더라도 기업들은 가격을 또 전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실적은 꾸준히 낼 수 있는 골디락스 시대로 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해주셨고요. 저희가 좀 시간 때문에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뵙고 네. 큰 흐름을 계속 읽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너무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뭐 큰 흐름뿐만 아니라 앞으로 네. 뭐 종목도 얘기 좀 하시고. 네, 예. 디테일하게 한번 네. 좀 더 들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한타증권 그 유동원 그 자산 배분 랩 홈런도 홈런 치시고 안타도 계속해서 네. 타율 높이시고 예,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또 깨알 홍보, 깨알 자랑. 고맙습니다. 우리 유동원 나아가서 어닝원 유동원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